한 직장에 30년을 몸담았던 60세 김 선생은 마지막 출근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환송의 자리에서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과 박수 속에서 그는 홀가분했다. 내일부터는 알람 없이 일어나고 회의도 없고 상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니 얼마나 자유로운가 싶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며칠 가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누구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갔다. 그는 깨달았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시작이었다는 것을.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을 완성이라고 착각한다. 평생 달려온 마라톤의 결승선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결승선이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이다. 문제는 아무도 그 출발선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인 시절에는 연봉, 인센티브, 성과 지표가 인생의 리듬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런 리듬이 사라진다. 시간은 많지만 의미는 줄고 자유는 생겼지만 방향은 사라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상실 증후군이라 부른다. 나라는 존재가 직업과 함께 사라지는 현상이다. 한때 금융회사 부지점장이던 박 씨는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멈췄다고 한다. 회의실에서는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빠른 결정을 내리던 그가 집에서는 리모컨 하나를 두고 아내와 다투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 TV만 보냐는 말에 서운함보다 공허함이 밀려왔다. 자신이 사회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그것이 퇴직 후 남성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심리적 벽이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60세에 5억 원을 가지고 은퇴했지만 실제로 그 돈이 15년, 20년을 버텨내기란 쉽지 않다.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더해지면 매달 통장은 비워진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돈이 줄어든다는 감각이 아니라 삶이 줄어든다는 불안이 찾아온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의 재정 관리는 버티기가 아니라 흐름 만들기라고. 즉 퇴직금이나 연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일거리든 자영업이든 그것이 인생 이막의 리허설이 된다. 심리적인 변화 또한 퇴직자에게 가장 큰 도전이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고객과의 관계가 나의 존재를 규정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 모든 관계가 사라진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산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개인뿐이다. 그런데 그 개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다면 공허함은 깊어진다. 한 은퇴자는 말했다. 나는 평생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돈보다 관계의 재구성이 더 중요하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동호회나 봉사, 취미활동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임을 느껴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은퇴는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한국의 60대는 역사상 가장 부지런히 일한 세대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외롭게 늙어가는 세대이기도 하다.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노년 빈곤율 40% 이상이라는 통계는 그 현실을 보여준다. 퇴직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선다. 그러나 그 일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지 자아 실현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노년의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의미를 회복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실제 사례를 보자. 공기업에서 퇴직한 62세 정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는 매일 책을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면서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연습이었다.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배우는 리허설이었죠. 그 말이 곧 핵심이다. 은퇴는 인생 이막의 리허설이다. 두 번째 인생은 첫 번째 인생과 다르다. 첫 번째 인생이 경쟁과 성취의 시대였다면 두 번째 인생은 의미와 관계의 시대다. 첫 번째 인생이 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면 두 번째 인생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 리허설의 무대는 크지 않아도 된다. 작은 텃밭, 작은 모임, 작은 일거리 하나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무대를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이는 그것을 끝으로 받아들이고 서서히 사라지고 어떤 이는 그것을 리허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연습한다. 퇴직은 단지 회사를 떠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세상과 맺어온 관계의 방식을 다시 배우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리허설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 번째 인생에 진짜 막을 올릴 수 있다. 교훈은 간단하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연습하는 시간이다. 준비된 리허설만이 진짜 인생 2막을 완성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리허설이었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은퇴자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현실의 언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종착역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제는 쉬어도 되는 인생이라 믿는다. 그러나 막상 그 시점에 다다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자신을 써야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에서 밀려난다는 의미와 같다. 그동안 자신을 정의하던 직함, 역할, 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남는 것은 공허함이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시간과 함께 불안을 낳는다. 60세로 퇴직한 한 공무원은 은퇴 첫 해를 정체성의 공백기라고 표현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처음에는 늦잠을 자는 게 행복했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유 없는 허무감, 쓸모없다는 감정이 밀려왔다. 자신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듯한 감정이었다. 그는 말했다. 그동안 나는 나를 직업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사라지니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현상이다. 직업이 곧 정체성이었던 세대에게 퇴직은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니라 나의 상실로 다가온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퇴직 적응기라 부른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과정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이 많다. 익숙한 세계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결국 퇴직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삶은 되돌릴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설계다. 누군가는 퇴직 후 창업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누군가는 취미를 찾겠다고 하지만 방향을 잃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목표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다. 일터에서는 누군가가 목표를 정해줬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인생의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그 역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도 삶은 멈춘다. 재정적 문제도 심리적 불안을 증폭시킨다.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쓰면 15년 뒤에는 원금이 거의 소진된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연 3%만 적용돼도 실질 구매력은 반으로 줄어든다.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연금, 배당, 임대료 혹은 소규모의 근로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퇴직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장치다. 한 은퇴자는 퇴직 후 동네 카페에서 주 3일 일하며 월 80만 원을 번다. 그는 말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서 마음이 안정돼요. 이 말이 바로 재정적 자립의 본질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리허설을 거쳤다는 점이다. 퇴직 전에 미리 일 없이 살아보는 훈련을 해본 사람들은 충격이 적다. 시간을 어떻게 쓰고 하루를 어떻게 설계할지 실험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오직 회사 중심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은 퇴직 후의 공백에 무너진다. 한 58세 교사는 정년 2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멘토링을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에는 봉사였지만 나중엔 내 인생의 중심이 됐어요. 실제로 그 경험 덕분에 퇴직 후에도 그는 사회적 역할을 이어가며 삶의 리듬을 잃지 않았다. 퇴직을 리허설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관계의 문제도 은퇴자에게 큰 과제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역할 중심이지만 퇴직 후의 관계는 감정 중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 중심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모른다. 그 결과 아내와의 대화가 줄고 친구와의 만남도 점점 줄어든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를 떠난 지 6개월 만에 내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어요.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다시 연결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회적 생명선을 잇는 일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배움이다. 은퇴 후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의 속도도 멈춘다.
배움은 나이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한 65세 은퇴자는 시니어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나이에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배우는 게 내 일상이 됐어요 라고 말했다. 배움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한다. 결국 퇴직은 사라짐이 아니라 전환이다. 일에서 의미로, 경쟁에서 관계로, 의무에서 자유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여야 한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 퇴직 후의 삶은 리허설처럼 어설플 수 있다. 하지만 그 어설픔이 있어야 진짜 무대에 설 수 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다. 다만 준비하려는 사람만이 새로운 무대를 맞이한다. 교훈은 명확하다. 퇴직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그 쉼표 뒤에 어떤 문장을 이어갈지는 오롯이 자신에게 달려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나면 이제는 나라는 인간의 역할이 시작된다.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리허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리허설을 진심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진짜 인생 2막에 막을 올릴 수 있다.